자, 이제 실용화성 레벨 3 보겠습니다. 자, 레벨 3 1번 문제는 사실은 적분법과 좀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요거를 이제 어떤 fx를 a배의 x-알파, x-베타로 이렇게 두면 여기는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이제 고지고대로 적분하면 적분해서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면적이 되는 거고, 그지? 이걸 설마 실제로 적분하는 사람은 없겠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적분법 공식을 쓰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빼남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는 2차 함수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본다. 여기는 이제 mx 플러스 n이라고 치면, 자, 이랬을 때 이거를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내가 fx에서 gx를 빼남수, 자, 이게 왜 빼남수냐면 이렇게 하면 원래 연립이잖아, 연립. 이 왼쪽으로 이렇게 딱 넘기면 똑같은 의미예요. 연립한 거예요. 그 놈을 hx라고 두면 hx도 사실은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2차 함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뭔고? 요거 두 개 연립한 놈의 근이죠. 근. 연립 방정식의 근. 이랬을 때 이 hx를 그려보면 요렇게 될 것인데, 요때 요 hx랑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있잖아요. 요것이 요 면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걸 일반적으로 일단 이런 원리로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뭐냐? 여기 이미 위치 x에서 요 값의 의미가 뭔지를 봐. x를 f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요만큼의 높이죠. x를 g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빨간색, 잘 따라와, 요만큼의 높이인데 요거를 함수값을 빼래요. 그러면 요만큼이 남는 거예요, 요만큼. 그거를 h는 함수값으로 삼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요만큼을 떼다가 이렇게 떼다가 여기다 갖다 붙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위치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밑에다가 여러분 칼질을 봤죠? 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삐끗하면 왜 이렇게 실오라기처럼 하나가 이렇게 삐끗 생기잖아. 그 정도로 얇게 잘라서 그걸 밑으로 다 옮겨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요? 이 카발리에르의 원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 두 개는 같은 거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봐. 인테그랄.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또 원래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위쪽에 있는 함수 gx에서 fx를 뺀 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 gx에서 fx 뺀 놈이 바로 마이너스 hx잖아요. 마이너스 hx. 마이너스 묶어내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 똑같다는 게 적분법 일단 면적하는 공식에도 드러나잖아요. 위쪽에서 아래쪽 뺀 놈, 이게 바로 마이너스 hx니까 이 밑에 그림에서 hx를 적분하면 음수 나올 테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적이 이 면적과 똑같다는 거는 적분법 그거는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위쪽에서 아래쪽 뺀 놈이 결국은 빼남수의 정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공중에 붕 떠 있을 때도 이 면적은 그냥 바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단, 이 알파 베타는 바로 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죠. 자, 근데 오로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주의. 뭐냐면, 이게 지금 2차랑 1차면 이거 두 개를 빼는 놈 2차잖아. 이 2차는 무조건 요 2차식의 최고차를 물려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때는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둘 다 2차 함수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놈이 있고 이렇게 가는 놈이 있었는데, 얘는 최고차이 만약에 2x제곱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3x제곱으로 시작하는 블라블라 하면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자,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렇게 될 건데, 이때는 이 면적이 안 변한다는 건 똑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요거에서 이걸 빼면 말이야, 최고차 개수가 5가 되잖아. 5 2 빼기 3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5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2차 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은 조심해야 될 게 6분의 이게 아니야, 혹은 이가 아니야, 바뀐다고. 절대값 5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2차 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2차 개수들끼리 연산된 놈이 최종적인 2차 개수가 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자, 이제 보자. 요 정도 적분 시간이 아니니까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보면 0하고 2분의 1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y꼴 mx는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겠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요 점이 아닌 x 요 점의 x좌표가 이제 이게 n이 돼. n. n일 때 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SN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요 면적을 S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자, 요게 최고창 계수가 1이니까요. 요거에서 요거 빼남 수도 어차피 최고창 계수는 1이죠. 그럼 공식 써보자. 6분의 최고창 계수 1. 그리고 여기 교점계 n이니까요. n에서 0 뺀 거에 세제곱. 그냥 이거라고요. 이게 바로 요 면적이라고. SN. 요게 바로 답이죠. 자, 요게 이제 SN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6분의 1의 n의 세제곱 분의 n 세제곱 플러스 1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요 문제였던 거야. 3차 3차니까 6분의 1분의 1 해서 답은 6.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걸 또 이런 공식 모르면 또 너 이거 이래야 된다 막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나오는 교점을 또 n으로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돼. 그리고 0에서 n까지 위쪽에서 아래쪽 빼서 적분하고 막 이런 짓을 해야 된단 말이야. 공식 빨리 외워.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모든 자에서 N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식 때 요 값은 얼마냐 물었는데, 자, 요것도 이제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 살짝 복수가 기본적인 거. 허수단위 i의 특징은 여러분 알다시피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렇게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제곱에서 빼기 1이 되는 수가 허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i의 세제곱은 양변의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돼요. 요거는 요 상태에서 다시 양변의 i를 곱하면 1이 돼요. 요게 1이 되면 다시 i의 5제곱은 양변의 i 곱하면 다시 i의 5제곱은 얘가 돼버리죠. 따라서 i는 4개 단위로 순환성을 가집니다. i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i는 주기성을 가지는데 4로 나눈 나머지에 달려있다 이거야. i의 257제곱이 뭐랑 같냐 하면 이걸 4로 나눈 나머지만 찾아보면 되는데, 4로 나눌 때는 뒤에 두 숫자만 보면 되죠. 57. 요걸 4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면 4의 배수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전체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죠. 57은 4로 나눠보면 4, 4, 16 하면 1 나와. 이게 나머지가 1이잖아. 4로 나누면. 그러면 이거는 아예 1제곱가 가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가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A, B, C, D는 실수예요.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A는 반드시 C랑 같고 AND B는 반드시 D랑 같아야 된다. 이런 걸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거 잠깐만 한번 증명을 해보는데, 증명 따위 필요 없을지 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은 뭘로 하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귀류법. 귀류법은 진실에 반대되게 가정을 해서 진행시키다 보면 뭔가 모순점이 등장하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이해가요? 거짓말을 일단 치고 시작한다는 거야. 거짓말 쳤다가 모순이 발견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런 진실은 요것이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잖아. 그치? 자, 먼저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진실. 그러면 가정을 요거에 반대되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 이거야. 즉 이렇게 해본다. 기억하고 있어. 요게 진실이야. 요걸 정리를 해보면 요걸 요쪽으로 놓죠. B-D의 R, 요거는 C-A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if B하고 D가 다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같아야 되는 게 진실이잖아. B하고 D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0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죠. 요렇게.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으면서 여기서 바로 모순이 발생됩니다. 모순. 왜 모순이냐면 좌변은 허수이고 우변은 실수잖아요. 두 개가 같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왜 모순이 발생했다?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하고 D는 같아야만 하고, BD가 같으면 여기 0으로 날아갈 거니까 이것 두 개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이걸 찾으라는 건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풀이는 일단 완벽한 풀이는 못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1, 2, 3, 4를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수열의 극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수열의 극한이죠.
수열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수열적인 귀납적 유추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측한 다음에 증명하는 단계가 딱 들어가야 완벽하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단원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추측을 했어, 유추를. 그럼 그거를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서 증명을 해줘야 사실은 구하는 게 끝난 거라고. 근데 누가 수능 보는데 그런 걸 증명하고 간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대입하면서 규칙을 발견해보라라는 측면이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찰력, 또 나왔다. 통찰력, 통으로 보는 능력. 사실은 봐라, 요거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요거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보면 요거 바로 다음 항이 바로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AN, BN을 따로따로 먼저 보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규칙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거 두 개 더한 놈을 어떤 새로운 수열 CN으로 봐서 요게 CN이면 요게 C의 N 플러스 1이다. 요런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제곱한 걸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여기란 거예요. CN으로 보면 얘가 C의 N 플러스 1 요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가볼게. 먼저 나열을 해본다 지금부터. 아 제발 좀 왜 이래. 사실 평소에는 빨리빨리 안 하다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본다. 2분의 1 플러스 i의 완전 n 요거는 an 플러스 bni인데 여기다가 이제 1, 2, 3, 4를 한번 착 대입해 가면서 찾아볼 거예요. an, bn 이런 것들을. 자, 1 먼저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고 요거는 a1 플러스 b1의 i 이렇게 될 거니까 복소수의 상징에서 여기 써보자. an이 있고 bn이 있습니다. n 대신에 1 넣어요. a1은 2분의 1이고요 b1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네요. 자, 이제 n 대신에 2 넣어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곱하란 건데 제곱 분모는 4가 되고요. 자,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는 것은 말이다 얘들아. 1의 제곱 1, i의 제곱 마이너스 1 없어져요. 순허수가 되죠. 순허수 2i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i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i가 되니까 실수분은 없어지네요. 요것이 a2 b2i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실수분 없으니까 a2는 빵이고요. 허수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3을 넣어볼 건데 3은 이렇게 가자. 이게 이미 요놈 완전 제곱한 거잖아. 이걸 다시 3제곱하는 게 아니고요. 요놈이 벌써 요거 완전 제곱한 거니까 3제곱은 요놈이 제곱인데 거기다가 요걸 한 번 더 곱한 게 3제곱이죠. 요렇게. 요게 바로 2분의 1 플러스 i의 3제곱입니다. 요게 완전 제곱이니까 거기다 얘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게 3제곱이다. 이 소리가. 이걸 그러니까 n이 3집어넣은 거는 봐봐. 요거 요래 곱하면 4분의 1i니까 결국은 여기는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4분의 i의 제곱이니까 요 i 제곱 빼기 1이잖아. 빼기 1.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4제곱을 구해볼 차례. 4제곱은 요게 이제 완전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다시 제곱하면 4제곱 되겠죠? 요거 제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4, B4의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N이 4 집어넣었을 때는 A4는 4분의 1 되고 요게 오히려 0이 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보니까 AN하고 BN이 각각의 어떤 규칙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게 통으로 더해진 게 요게 혹시 새로운 수열이 아닐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걸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걸 요놈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 요거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한 걸 요놈 입장에서 두 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한 걸 요놈 입장에서 세 번째 항으로 보는 거지. 즉 CN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C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지금 CN이라는 거는 결국은 뭘 보는 거냐면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CN이라고 보겠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랬더니만 C1은 요거 제곱 더한 거야.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자, 요거 제곱 더하면 4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요거는 그냥 16분의 1. 자, 눈치를 챘죠? 요 수열을 봤더니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으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걸 그냥 통으로 cn으로 본다. cn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 되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2분의 1의 n제곱이야. 자, 그럼 요거는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은 거니까 요거 다음 항이니까요.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6분의 1에 n제곱. 자,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이 누구냐 하면 밑이 절대값이 클수록 최고창이니까 요게 최고창이니까 이거보다 밑이 적은 건 날려. 그러면 정답은 요거분의 요거에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이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될 가장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래 공부해야 실제로 수혜대극한을 맞게 공부하게 되니까요. 이건데, 요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비납증 유추 말고도 사실은 이제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하죠.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걸 찾아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다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증명이 따로 이제 사실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지? 이거는 유추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번째까지만 너 해보면 되겠어? 그 다음 번째는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원래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가려면 관계식적인 측면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맞죠, 맞기는. 근데 그게 이제 쉽나? 자, 잘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이 항등식이니까요. 자, 이런 관계식인데 결국은 나는 an 플러스 bn 요거하고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 그 다음 항하고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n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본다.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에 n제곱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한 건데, 요것이 n 플러스 1 넣었으니까 사실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b의 n 플러스 1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놈 대신에 요거 있잖아, 요 위에 거. 여기는 요놈 대신에 여기는 요놈을 그대로 여기다 때려 넣는 순간 여기가 an, bn이 등장하고 여기가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 등장하면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과 an, bn의 관계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옛날 그 과정에서는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돼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그대로 an 플러스 bni를 집어넣고 요거 대신에 그 옆에 2분의 1i 자, 요걸 했을 때 요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만 하면 요 실수부는 얘가 되고 허수부는 얘가 될 것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실수부는 i가 없는 부분 가본다. 요거죠. 요렇게 곱해놓으면 i가 있으니까 뒤에다 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곱해놓으면 i가 있으니까 뒤에다 씁니다. 요렇게요. 자, 요래 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앞에 씁니다. 요렇게 써봤더니만, 자,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bn이 되고, 자,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an 더하기 bn이 된다. 여기까지 나왔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 결국은 여기는 이 각각을 갖다가 이게 이제 연립 점화식이 떠오르면 어떤 학생은 또 이거 연립하냐 묻는 학생이 있을 때 그거 교과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으로 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걸 이제 CN으로 보고 요걸 CN 플러스로 보면 나는 지금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한 놈의 규칙을 관찰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거 두 개를 한번 일단 더해버리면요.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면 일단은 곱셈공식의 변형이 떠올라야 되니까 더해버리면 요거 두 개 없어지는 거야. AN이 되잖아. 그 다음 두 개를 한번 곱해보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요거는 곱하면
4분의 1이 되나요? 이거는 an의 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A의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m 플러스 1의 제곱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네. 그냥 이거 두 개 그냥 제곱 제곱해서 그냥 더했어도 되네. 그냥 요거 일단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식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그냥 더한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근데 뭐 이렇게 했으니까 행복해. 요거는 A의 m 플러스 1 더하기 B의 m 플러스 1 전체의 완전 제곱에서 2배의 A의 m 플러스 1, B의 m 플러스 1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 AN의 전체 완전 제곱에서 2배 4분의 1에 AN의 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2분의 1 돼버리니까요. 결국은 AN 제곱에서 2분의 1 AN 제곱 빼면 2분의 1 AN 제곱. 요거는 플러스 2분의 1에 Bn 제곱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랬더니만 바로 나오네. 요거를 우리는 CN이라고 보면 요게 바로 C의 n 플러스 1이었으니까요. 결국은 직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다음 항이 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결국 CN이라는 것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 여기 들어갈 거 C1은 여기 들어갈 거 C1은 A1 더하기 B1. 그래, A1 더하기 B1을 여기서 이제 구했어야 되겠죠. 아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걸로 또 구했어야 되겠지. 1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I가 A1 플러스 B1의 I다 이렇게 될 거니까 A1은 지금 보니까 2분의 1이고 B1도 보니까 지금 2분의 1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의 C1은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니까요. 자, 이렇게 구해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풀이는 똑같이 가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아마 정상적인 풀이일 거지만 이게 과연 생각해내기가 쉬울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야, 그지? 그러면 아까처럼 실제로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가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상수 곡선 x의 a제곱 위에 x의 알파제곱인가요? 알파제곱 위에 점 n, 여기가 n,n의 알파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는 요 r이라는 점, 요죠? 요 점은 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n의 알파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t,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q가 요 길이를 말하는 거고, pr은 요 길이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이게 짜부되다 보니까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 뭐 문제지에는 똑같이 보이고 있죠? 여기가 똑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각도가 세타일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다. 요걸 이용해서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는데 세타라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요거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하잖아요. n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세타가 만약에 n과 관계없는 상수였으면 이거는 그냥 세타가 되는 거지. 4분의 파이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세타가 n의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라고 해요. 변수. 즉 이 n과 세타 각도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n이 변하는데도 세타가 안 변하면 세타는 상수잖아요. 상수에다 극한치한 건 그냥 세타라고 썼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세타 이게 n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수 그 다음에 상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알파의 값은 상수라 했으니까 이 알파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n이 변하면 당연히 n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도 변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n하고 알파는 다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점점점 변하면 이 좌표 t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파를 제외한 세타랑 n이랑 t가 전부 뭐? 변수야. n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 근데 우리가 보통 이 n이 무한 들어간다 이런 극한을 처리하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게 돼야 되니까 결국 결론은 이 세타하고 요 n에 관한 식을 하나 찾아내야 돼. 세타하고 n에 관한 식을. 이해가 되고 있지? 그리고 t 있잖아, t. 이것도 만약에 t가 등장을 한다면 그것도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이게 뭐 복잡하다, 그지? 복잡해. 자, 그런데 나의 목표는 이거야. t도 없애고 싶고 그 다음에 세타하고 n의 관계식도 하나 찾고 싶다. 이게 목표인데 일단 각도가 딱 들어가 있는 고라지를 보면 요 직각삼각형이 딱 떠올라야 되죠? 요 직각삼각형. 왜냐하면 이 직각삼각형 안에 이제 n이 들어가 있는 좌표들이 나와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 길이는 뭔가 좌표 n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 각도.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과 각도와 길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각도 4분의 파이. 이런 것도 뭔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뭔가 45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각도다라는 거.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하고 변과 변의 길이의 관계를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단 말이야. 요거 t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도대체 뭘 가지고 갈 거냐 하면 사인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아마 해설지는 탄젠트라고 되는데 왜 사인을 가지고 갈 거냐 하면 사인 자체가 요 길이 분의 요 길인데 분명히 요 길이를 갖다가 쓸 때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t가 등장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 이게 있단 말이야. 즉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두 개의 길이 같다면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있으면 t가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탄젠트를 쓰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면 이 길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가 있게 마련이야. 그러면 그 t가 나오면 그 t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를 통해서 시간을 세우고 거기서 t를 또 소거시켜야 될 거냐? 그러지 말고 애초에 그냥 t가 안 등장하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탄젠트 말고 사인을 쓰자고. 요 길이분의 요 길인데 요 길이를 대신해서 요 길이를 쓰잔 말이야. 그러면 아예 그냥 t가 안 등장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써볼게. 사인의 세타는 가봅니다. 요 길이분의 요 길인데 요 길이를 대신해서 요 길이를 쓰겠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잖아요. 루트 n에서 0을 뺀 놈의 제곱 그렇게 되고,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n의 알파 플러스 n의 알파 요건데, 요거에서 요걸 빼면 요건 없어지고 요건 플러스가 되니까, 맞지? 요거는 알파 제곱에 n의 2알파 요렇게 돼요. 이렇게. 자, 요 놈에서 요 놈 뺀 놈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가 이 길인데 곧 그 길이가 이 길이잖아. 길이 같다 했으니까. 자, 요거 분해. 요거는 너무 쉽잖아. 요거잖아. 자, 요런 항등식이 하나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항등식에는 양변의 극한을 취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합니다. 여기다 극한을 취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처리한다? 요 세타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파이로 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은 당연히 사인의 4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도 자체가 4분의 파이로 가면 이 사인 세타 자체는 사인 4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루트 2분의 1로 갑니다. 자, 이제 우측은 여기 눈 씻고 봐도 이제 n밖에 없잖아요. 알파는 상수라니까요. 상수. 아, 그럼 됐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알파가 1보다 크면 요거하고 요거 둘 중에서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얘가 최고점이야, 얘가. 그럼 요거 그냥 없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게 딱 나오면요, 밑에는 그냥 요거 루트를 벗으면 알파 곱하기 n의 알파 제곱 나오고, 위에는 n의 알파 제곱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약분 딱딱 하고 나면 여기는 알파분의 1이 되네. 이렇게요. 따라서 알파는 루트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인가요?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핵심이 이거였어요. 탄젠트를 쓰게 되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에 또 t가 들어가 있고, 그 t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요 길이가 같다는 걸 한 번 더 써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인을 쓰게 되면 요거분의 요건데, 요거 대신에 바로 요걸 투입시키는 순간 t가 사용 안 해도 되는 꼴이 된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왜 탄젠트 말고 사인을 써야 되는지 요걸 잘 느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의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대표 기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 뒤에 큰 그림이 있었는데 젠장. 자, 문제를 보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n이 무한대로 간대요. 자, 문제에서 3의 n제곱 플러스 2의 2n-1제곱, 여기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나름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이제 두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이제 여기 이 밑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밑이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지. 이 값이 지금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어, 3으로.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일단은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3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요거 2의 제곱이 밑이죠. 4죠, 4. 요걸 다시 써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에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요거 4의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요 r-1제곱 r분의 a1을 여기 딱 써놓고요. 여기는 이제 r의 n제곱만 남아있으면 4의 n제곱은 4분의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돼요? 요거는 4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가게 되면 이건 다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일단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4분의 r이란 요 4분의 r이란 게 0과 절대값이 일단 1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절대값이 1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극한값이 지금 3으로 간다 돼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만 남아있는데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버리면 얘 전체 극한이 0이 됐겠지. 0. 2분의 1분의 0 하면 0 됐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극한값이 3이래요. 얘가 뭐야? 그러면 이놈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안 되겠는데? 1보다 작아버리면 0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2분의 1분의 0은 0 됐는데 3 된대. 아,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놈 절대값 1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럼 이놈 절대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 이놈 절대값이 1이면 R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또 왜 안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4면 요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 발생하잖아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바뀌잖아. 또 수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R은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되고 있지. 요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R은 4다. 그럼 요거는 그냥 1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 따라서 요거 R분의 A1, R은 4라고 했으니까 써보면 2분의 1분의 4분의 A1. 요 값이 문제에서 3이 된다. 노설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번분수 처리하면 4분의 2 A1이 이것이 3이 되니까 A1이라는 것은 6이죠.
큐. 자, 이렇게 해서 A1 찾고 공비를 찾았기 때문에 몇 번째 항 물었어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공비 하나 다 곱하면 두 번째 항 되는 거죠. 6, 4, 24.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기출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고, 자, 이게 유일하게 좀 어려운 문제가 레벨 3에서는 2번.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문제가, 레벨 2에서는 아마 3번. 이 정도? 이 정도를 갖다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잘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 단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었어요. 자, 수학은 역시 근기와 인내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